귀족주의의 관념은 비판적인 사상에 대해서 순간도 옹호할 수 없는 평민주의의 이름 아래 가능한 최악의 조건 때문에 오늘날 신용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물론 이 귀족주의의 관념은 내용만은 갱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기술인의 귀족주의가 그랬을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그랬을는지도 모르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기술인의 조직이 거의 다 파괴가 되어서 그 바보 같은 입법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과거형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귀족주의가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까닭은 모든 고저 청량의 과정은 계급제의 근저에 의하여 하강적이고 균일하게 올라간다는 식의 과정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다. 이 새로운 귀족주의가 무엇을 중심하며 또 어떤 초점의 둘레에 이루어지는가를 탐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다. 실로 이 괴롭히는 문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해결로는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개개의 경우가 있고 또 개개의 경우만이 있을 수 있을 따름이다. 그 개개의 집단은 제도, 개성, 산관념 등등에 둘러싸여진 환경에 따라 에서 자기 자신들을 형성하여 간다. 그러나 보충적인 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경우에 그와 같은 집단은 자기를 폐쇄하여 당파는 작은 벌쪽이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곧 그 집단은 그것이 구체화된다고 생각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잃고 만다. 따라서 각 집단의 의무는 다른 영감에서 감동되는 다른 집단에 대하여 능동적 기대 내지 능동적 유익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또 다른 집단과 풍부한 의견 교환을 가져야 한다. 그와 같은 조건에서만 각 집단이 산 집단으로 머무를 수 있고 또 일종의 자기 우상과 같은 데서 오는 병적인 경화를 피할 수 있다. 더욱이 집단의 이러한 생명은 시간이 경과하여서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을 무시하고 완성을 촉진하며 그 완성을 상상함으로 미리 알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완성을 미리 안다는 즐거움은 이를테면 모든 참된 창조라고 이름할 만한 전 활동의 원동력이다. 그와 같은 생명은 실로 그 본질로 보면 모험적인 것이다. 그것은 위험을 배제하기는커녕 위험을 예상한다. 또 한편 그와 같은 생명의 원리는 일반화될 수도 없고 일종의 체계로서도 제시되지 못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체계에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은 그와 같은 생명에 생기를 부어주는 가장 깊은 내적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요구는 정신과 마음이 신비적인 상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 이와 같은 지도 이념을 우리들이 현실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 즉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에 달렸다는 점을 부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지도 이념에 만약 일정한 실천형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아무도 나는 여기서 적어도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사람들 같이 가장 겸손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러한 지도 이념의 실현이 가능하고 심지어 필수적인 것이라고까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틀 속에 자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다. 즉 자기 안팎에 진리와 사랑의 정신을 격려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다음과 같은 반대 명제를 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뿌리치는 힘으로 그와 같은 격려를 방해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세계와 자기의 파멸의 길을 준비하는 무지개몽, 상호불신, 내적 분열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다고 이와 같은 여기에도 참으로 우리의 실존적 비밀이라 불러도 좋은 것이 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다. 그 영역이 아무리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 영역 안에서 우리 자신의 활동이 이 세상의 사랑과 진리의 목적인 저 보편적 목적과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공헌도 할 수 없다든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이해시키는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흠이 있다. 더욱 심한 잘못은 이 과업의 존재 내지 지상 명령을 부정하고 내용이 빈약한 자유를 의식하는 데다가 자신을 폐쇄하는 데 있다. 나는 물론 철학적 반성의 결과를 일종의 실천적 지혜로 만들기 위한 제4의 나의 의도가 일으킬지도 모르는 반대론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반대론 중 가장 중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즉 이 의도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감정과 직접적인 환경의 의식을 회상시키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반대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에서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깨끗이 믿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은 과학과 철학과의 파괴적인 절연뿐만 아니라 한편으론 현대 과학과 기술 활동이 끝없이 확대된 세계와 다른 한편에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친밀감에 의하여 지시된 철학적 반성이 스스로 번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좁은 세계, 이 두 세계 간의 파괴적인 절연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당신에게는 이 친밀감은 당신이 맹렬하게 깨우치고 원하는 바 존재의식과 연분을 맺을 필요가 있다. 당신이 그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당신은 철학자의 교훈이라든지 정확히 말하면 철학자의 호소에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기술의 일면적 세계에 머무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자원을 믿지 못하는 인색한 태도만을 가지고
이용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만일 현자가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기술적 세계를 자진해서 떠밀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꾸짖기만 하고 파괴를 일삼지 않겠는가 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